안녕하세요. 웅진북클럽 신혜정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교과서 속 바로 그 책가방 필독서 시즌2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즌1은 제가 올해 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먼저 만나보시고요. 시즌2는요, 교과서에 수록된 나머지 종이 도서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북패드에서도 1학년, 2학년 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디지털 북을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웅진의 책이 아닌 비룡소 또는 창비, 사계절 출판사 등 다양한 출판사의 책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 너무 좋죠? 그리고 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서 1, 2학년의 묶음 18권을 종이책으로 먼저 만나봤더니 평이 너무 좋았어요. 16,000만 부가 팔릴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빨리빨리 구입을 해 주셨고요. 이 책을 읽고 가니까 우리 어머님들도 교과서 수록도서 하나하나 사기 어려웠는데 묶음이라서 간편하게 포인트로 구입해서 좋았다.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직접 책에서 나오는 어렵고 다양한 갈래글을 미리 읽고 가니까 어려운 내용도 금방 익숙해지고 또 미리 나의 생각을 교류하고 미리 정리하고 또 경험치를 만났기 때문에 교과서에 대한 또 흥미, 또 수업 시간의 발표도 또 작품에 대한 이해성,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져서 아이들도 너무 좋아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가방 필독서 시즌2를 여러분들 꼭 만나셔야 되겠죠? 제가 짧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일단은 책가방 필독서 장점, 교과서 수록 도서. 자, 우리 맨 뒤에 보면요, 이 책에 어떤 작품이 실렸는지 작품이 실린 목록을 볼 수가 있어요. 교과서마다 다 목록이 있는데요. 그러한 목록들이 어떻게 맨 앞에 차례에 보면은 우리가 이번에는요, 일이 일어난 까닭, 의견을 나타내는 것, 내용을 파악하고 문단에 대한 짜임, 백과의 기능, 편집글, 다양한 갈래글을 만나기 위해서 이러한 수록도서를 가져왔습니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그림만 보고 중심 주제를 찾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전문으로 이런 한 권 한 권이 주고 있는 문학 작품을 오롯이 아이들이 읽고 또 자기만의 생각으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이 독자가 가지고 있는 문학작품의 이런 즐거움을 만났으면 한다라는 부분이 책가방 필독서의 또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냥 교과서에서 실려서 읽어야 돼요가 아니라 교과서를 만드신 연구진, 지필진, 검토진, 심의진, 교육 전문가들이 까다롭게 검증한 그 책이기 때문에 믿고 읽어도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학년군으로 책을 묶었는데 그 책에는 지금 아이들이 가져가야 되는 이런 다양한 문학 작품 속의 배경 지식도 있지만요. 감수성, 감성, 인성, 그리고 어휘력 등 다양한 아이들의 생각 주머니를 넓히기 위해서 작품들이 쓰였습니다. 저는 늘 책가방 필독서를 볼 때 감동적인 부분은요, 동시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글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아름다움을 아이들이 이 문장과 문단에서 느껴지는 그 어휘가 주는 맛도 있고, 그것을 상상하고 또 예를 들어 거미, 또 개미, 우리 주변의 것들을 관찰했을 때 그것들이 주고 있는 또 이런 문학작품으로 다시 표현될 수 있는 창의력, 상상력, 또 아이들이 이 글에서 오고 있는 이런 감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진짜 시 또는 단편소설, 그리고 이런 연극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문학작품에서 너무 많은 감정들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어는요, 우리 친구들 꼭 필독서로, 지금 여름방학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습하시고 또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교과서에 있는 수록도서 훑고 가는 거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국어 교과서 어떤 내용에 어떤 책이 실렸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1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이고요. 제가 우리 친구들이 재미있는 부분이 어디인지 생각하며 읽기, 발가락 작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글 이상교, 그림 길고은이, 심심할 때면 저희끼리 꼼질꼼질, 서로서로 예쁘다, 꼼질꼼질. 자, 너희들도 한번 이 책의 재밌는 부분을 생각해봐. 발가락을 보고 떠오르는 장면을 재미있게 그려보자. 10개의 발가락 뭐든지 될 수 있지. 바다의 섬들도 될 수 있어요야.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무엇이 떠오르나요? 해서 이 친구는 발가락, 발냄새가 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런 장면이 왔을 때 우리 이렇게 이보나 흐미 엘레프스카라고 우리 굉장히 유명하신 작가분이에요. 상도 많이 받으셨는데요. 자, 이렇게 넘기면 자, 내가 발가락이 이렇게 있는데 나는 뭐든지 될 수 있어 라고 해요. 우리는 뛰어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10개의 계단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먼 태평양 섬들도 될 수 있고, 이제 해변에서 모래 장난을 해보자. 눈 속에서 몸도 식혀보고, 자, 커다란 다리로 변하자. 그래서 발가락 하나로 연상이 되는 그런 다양한 생각들, 재미있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만의 생각은 또 어떠니? 너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책을 보고 미리 힌트를 얻어간다면 이 책을 직접 마주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은 나만의 특별한 그런 생각을 잘 표현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알맞은 소리로 읽어보자입니다. 슬퍼하는 나무, 이태준 작가님의 책이에요. 한 마리가 나무에 등지를 틀고 고운 알을 소복하게 낳았습니다. 이 알을 모두 꺼내가야지. 지금은 안 됩니다. 착한 도련님, 며칠만 지나면 자, 여기 까놓을 테니 그때 와서 새끼 새들을 가져가십시오. 그럼 그러자 했어요.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여기 몰라쟁이 엄마라는 요 모음집에 있는데요. 책이 1930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작가님께서 가난하고 쓸쓸하고 어렵게 사는 동무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재미난 글들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동시 인간의 그런 가장 기본적인 감정들을 여기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편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1학년 친구들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자, 2학년 책으로 가볼게요. 2학년 1학기 가인데요. 발표와의 자신감이 많은 친구들도 있지만 많이 떨려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링링은요, 심장이 쿵쾅쿵쾅, 온몸이 화끈화끈, 숨이 컥컥 막히고 발표할 때 어떤 말 해야 될지 너무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림도 그렇고 내용도 재밌어요. 근데 작품은 이렇게 실렸거든요. 너무 아쉽죠. 자, 링링과 달리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있게 발표한 경험을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세요. 근데 발표를 아직 많이 안 해봤을 거예요. 2학년이니까. 그러면 내가 다른 친구들하고 어떤 부분, 목소리가 큰지, 발음이 좋은지, 경청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점검하고 나는 어떤 부분이 더 좋았고 친구의 어떤 부분은 또 내가 잘 기억하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단순히 작품 한 장만을 읽고는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여기 탕문이유라는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너무 재밌어요. 한번 볼게요. 얼굴이 나오고요. 이 친구가 아침에 링링 도시락 또 안 꺼내놨구나. 양말도 제대로 벗어놓고 맨날 얘기해도 소용없어. 아우 엄마가 입맛살을 찌푸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 내일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하면서 달력에 보면 하루하루 가는 날만 체크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나 땅속으로 꺼질지도 몰라요. 허겁지겁 도망쳐야 할지도 몰라요. 숨이 찰 수도 있어요 하는데, 자, 이제 저작권 때문에 많이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결국은 우리 친구가 어떻게 발표를 좀 잘하게 됐을까? 여기는 이제 학교 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전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발표의 두려움, 떨림 것들을 그림으로 또 글로 이해를 하고 얘가 이래서 이런 감정을 가졌구나. 하지만 어떻게 극복했길래 결국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잘 말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에 대한 작품은요, 꼭 읽어야지만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심취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 여기는 시즌 1에 나온 책인데요. 여기 작은 집 이야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사실은 배경이 산업혁명 때문에 우리 저 예쁜 작은 집이 변하고 하지만 결국 제자리로 찾아간다는 아주 재밌는 시공 중요에 나오는 칼대포상 받은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장으로만 나오고 또 다른 페이지에 넘어가다 보면 과연 우리 아이들이 문학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집에서 미리 읽고 가면 좋겠구나 입니다. 2학년에 또 보면요, 여기는 과학작품이 하나 실려요.
이렇게 장수풍뎅이 그리고 우리 사슴벌레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연관찰책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관찰력, 또 과학적인 이런 자연의 원리, 이치, 곤충에 대한 것, 생명 존중에 대한 마음들을 잘 관찰하고 써보는 연습을 국어 교과서에서 하거든요. 자, 그럼 어때요? 이렇게 큰 턱 사슴벌레, 큰 뿔 장수풍뎅이, 여기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오는 백과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다양한 글을 읽고 또 경험해 볼 수 있는 거, 집에서 두고두고 도감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거, 도감을 어떻게 쓰는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 번씩 어렵지만 배경 지식도 주고 어휘력도 차곡차곡 누적 어휘로 주어야 되니까 이런 책도 같이 읽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재미있게 읽고 있는 또 욕심쟁이 딸기 아저씨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막 친구 관계도 있고 또 배려도 해야 되고 친구들하고 친절하고 또 용서하고 이런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한 게 여기 바로 욕심쟁이 딸기 아저씨한테 나와요. 자, 여기 보니까 이야기가 혼자서 딸기를 혼자 가져갔더니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아저씨는 왜 빨개진 거예요? 아저씨가 꼬마 아가의 아저씨를 찾아왔나요? 하면서 욕심쟁이 아저씨의 인물의 이야기, 마음은 어땠는지를 계속 중심 내용으로 이렇게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종이책에서 표지만 또 내지만 봐도 빨간 딸기가 어떤지 알 것 같아요. 자, 아저씨가 손수레 가득 돈 많은 사람이 혼자 자기가 맛있는 거 다 차지했어요. 쌓을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너무 욕심이 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혼자서 맛있게 먹고 해봤자 인간은 어떨까요? 인간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만나야 되는 그런 사회적 동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하고 같이 맛있게 딸기잼을 나누어 먹으니까 더 행복하다라는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물이 가진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 재미있는 책가방 필독서를 읽으면서 그 감정을 많이 공감하고 또 내가 이런 감정을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많이 연습하고 가면은 우리 아이들이 1, 2학년 친구들이 정말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3학년 책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어려워지기는 해요. 책들도 두껍고요. 많은 문학작품에 이런 글만 있는 책들도 많이 접할 수 있는데 그래도 또 재밌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학년 책가방 필독서 보면요. 제가 말씀드린 시, 또 요즘 돌고래를 그리는 아이, 무툴라는 못 말려, 젓가락 다리, 그리고 짝꿍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자, 여기 3학년 도서에 보면은 대단한 줄다리기 편이 나와요. 여기 무툴라는 못 말려 책에 나와 있는 이 이제 짤막한 내용이 지문으로 담겨져 있는데요. 인물은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감히 아침 식사할 때 귀찮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또 써봐야 돼요. 근데 사실은요. 이 책이 이렇게 두껍게 이 중에 요만큼만 발췌를 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친구들이 이 책이 왜 쓰여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작가가 누구인지 그리고 작가가 전하는 이 전문을 꼭 읽어보라고 말씀드려요. 사실 이분은요 베벌리 나이두라는 작가분이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태어났고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운동을 겪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커다란 코끼리나 하마는요. 자신들을 노예로 삼았던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토끼로 표현되는 이야기들은 나처럼 할 수 없이 노예로 팔려온 아프리카 사람들과 그 광활한 대서양의 이야기들, 노예로 팔려왔지만 자기들이 그 이야기를 잘 용감하게 지켜서 후손들에게 우리 인종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수한 또 정신, 그리고 또 마음 이런 것들을 후대에 잘 알려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힘없는 약자들은 그래도 용기와 또 꾀를 가지고 힘이 큰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통쾌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알고 있죠.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보면은 다음은 이렇게 토끼의 재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연약한 우리 백성, 일본의 식민지에 있었고 많이 어두웠던 우리의 그 시절, 그러면 우리는 토끼로 표현했고 힘이 센 그런 사람들은 또 호랑이로 표현하거나 곰으로 표현해서 우리 꽤 많은 토끼가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한다 라는 이야기들 많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무툴라는 못 말려의 이야기도 3학년 친구들이 보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인 지브라 이야기도 있고, 제가 이렇게 천둥소리, 하늘에 사는 아이들도 체육 시간이 있나 보다 우르르 쾅쾅 운동장으로 뛰쳐나가는 소리.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글감을 재미있게 시로 표현할까인데요.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지렁이 일기예보라는 시예요. 유강희 시인의 참신한 발상과 따뜻한 시선으로 표현해 날씨 동시인데요. 그림도 너무너무 재미있고요. 이 안에서 친구들이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진짜 동시를 이렇게 쓰면 돼 라고 힌트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4학년 2학기에 실린 어머니의 이슬터리라는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4학년 때는요, 친구들이 이제 비판적인 생각,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표현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학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머님의 이슬터리라는 부분은요, 사실 이렇게 전문은 2페이지 또 넘겨서 나머지 반 페이지를 통해서 너는 어머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껴보았니? 너의 생각과 느낌을 써볼까? 친구들하고 발표하자. 어머님한테 편지를 써보자 라고 해서 내용은 짧게 되어 있는데 친구들이 가져가야 되는 그런 감상과 표현, 자신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순원 작가님이 굉장히 유명하고 대단하신 작가님이에요. 자연과 성찰이라는 치유의 화법으로 양심과 영혼을 일깨워온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입니다. 동인 문학상, 그리고 현대문학상 다양한 상을 받으셨는데요. 그러한 문학적인 작품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그림과 글로 만나보는 거예요. 학교 가기 싫어서 집에서 이렇게 가기 싫다고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님께서 앞장을 서서 자, 따라오너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가 학교에 갈 때마다 이렇게 이슬이 막 묻어있는 그런 숲을 지나갔어야만 됐어요. 길을 가다 보면 신발이 젖기도 하고 양말이 더러워지기도 했는데, 그때 어머님이 품속에 넣은 새 양말과 새 신을 갈아 신겨 주신 거예요. 학교 가기 싫은 아들을 위해 마음먹고 준비해 오신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매일 털어주마. 그러니 곧장 학교로 가. 중간에 다른 데 세지 말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엄마 이제 나 혼자 갈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머니가 털어준 이슬. 그런데 그 새벽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엄마가 털어주신 이슬의 길을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다고. 어때요? 나는 또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어떤 것을 해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 교과서에서는 그런 감동적인 부분이 없이 중간에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그 부분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5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학작품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자, 여기는요, 친구들이 자신과 똑같은 사람이 한 명 있다면 어떨지 한번 말해봅시다예요. 그래서 지문이 이렇게 길게 나와 있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수일이가 2명인가 봐. 그리고 자, 내용 한번 확인하는 거. 사실적 이해를 잘했는지에 대해서 하나 교과서 질문하고요. 또 친구와 함께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을 답해보는 거. 해결을 해보는 부분이 들어있고, 너도 혹시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자, 수일이에게 일어난 일은 정확히 어떤 일이었을까? 내 생각을 또 말해보고, 자, 너라면 어떨 것 같니? 해서 나의 표현,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또 공유하는 장면을 교과서에서 하게 됩니다. 상상해서 내가 쓴 이야기들을 또 친구들하고 한번 바꿔서 이야기해보자. 상상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이런 표현력을 계속 이끌어내고 있고, 혹시 또 다른 비슷한 이야기를 네가 해본 적이 있니? 그리고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랑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문학작품을 제대로 파악했는지인데요. 20년 넘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이들에게 이 문학작품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죠. 진짜 이 수일이가, 나와 똑같은 수일이가 나오면서 내가 그 모습에서 평소에 놀고 싶고 학원 가기 싫고 그랬던 나의 마음이 나와 똑같은 가짜가 나왔을 때 나의 현실에서 주어지는 이 감사함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러분 누구나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 풀어야 합니다. 여기 나오는 수일이처럼 그 풀어나가야 할 사람은 여러분이고요. 그 방법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생각, 또 그런 경험들, 마음이 커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 내용에서 아주 재밌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5학년 또래 친구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 그리고 생각들을 이 교과서 안에서 단순하게 2페이지로 만나는 게 아니라 원작을 통해서
그 생각과 마음을 잘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책가방 필독서 시즌2 같이 한번 봤는데요. 이런 교과서 속에 있는 아름답고 재미있는 다양한 문학 작품들을 미리 한번 읽어보고 그 감동과 감정을 고스란히 학교 수업에서도 잘 표현하면서 다른 친구를 이해하는 감정 또한 잘 이렇게 풍부해진다면 국어 교과서는 미리 읽어가기에 꼭 필요하다. 필독서는 필수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또 북클럽 바이백 하시는 분들은 재미있게 책 사시고 다 읽은 책은 또 50% 30% 책값의 반 또 돌려받는 바이백 프로그램도 많이 이용하시고요. 어서 서둘러서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